주고 저걸 북한에서 받아가 어떻게 쓰느냐 하고 이렇게 북한에 컴퓨터가 있어요. 북한에 PC가 많습니다. PC 컴퓨터가 지금 우리 이민복 선생 계산해 보면은 한 10집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집에 하나 거기 저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 의외로 PC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디스켓을 받으면은 그 집어넣으면은 거기 뭐 책을 몇십 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넣고요. 저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USB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양이 더 많아집니다. USB라고 요새 이런 걸 들고 다니다가 컴퓨터에 쭉 꽂아가지고 자료를 저장을 해가지고 또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써먹고는 또 옆집에 주면 돼요. 또 옆집에서 그걸 또 카피를 하면 되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미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9천만 장에 들어가는 정보가 요런 걸로 하면 아까 요 동그란 디스켓으로는 한 1,000몇백 개가 들어가고 요런 손가락만한 여기에는 300개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보낼 때 요걸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보내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절약이 되고, 물론 요 제작비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 디스켓 하나 제작비에 아마 뭐 몇백 원 정도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복 선생이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수용태세가 되어 있으니까 북한에 이게 역시 정보화 사회의 장점입니다. 북한도 늦지만은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생겼다. 수용한다. 라디오도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한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북한을 흔들게 돼 있어요. 바로 거기에 이걸 하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이민복 선생 많이 도와주셨는데 계좌 이 번호를 한 번 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입니다. 우리 은행 225-06-0687 12101입니다. 다시 하나 볼게요. 225입니다. 그 다음에 06-0687 그 다음에 12101입니다. 제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까? 한번 전부 다시 보겠습니다. 225-06-0687 12-101 우리 은행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복 선생의 건투를 빌면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13년 전과 비교해서 그동안에 이 13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제는 친애하는 지도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김정일 한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수령 지도 체제입니다. 수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로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을 이제 원한에 사무치게 생각을 했다. 200만 죽은 것도 이 김정일이 책임이구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더구나 날라오는 비라를 보니까 그 사이에 지는 곰 발바닥 요리 먹고 상어 지느러미 먹고 이란산 캐비어 먹고 매일 파리에서 공수해온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또 알도록 남한에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니까 주민들이 반김정일 감정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겁도 없이 표출하게 됐다. 이게 지난 13년 동안 있었던 제일 큰 변화입니다. 이게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동력.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는 간부층에서도 김정일하고 같이 가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중국식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다. 김정일 한 사람을 빼고는 북한에서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 막 압도적 여론이
되었다. 간부층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휴대전화, 라디오, 비디오,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늘었습니다. 또 이것을 서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활을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물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뭘 생활하다 보면 물가고가 가장 문제입니다. 물가고. 인플레가 있으면 우리가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년 전입니다. 김정일이가 인플레 때문에 망할지 모르겠다.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시에 13년 전에 없었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증대되었습니다. 이런 건 다 불리한 거예요. 일본의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되었어요. 남한대에서 친북 세력이 커지고 동시에 탈북자도 늘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접촉면이 넓어졌어요. 접촉면, 인적인 거, 뭐 개성공단을 통한다든지 접촉면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보의 교류가 분량이 더 커졌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가 커졌어요. 동시에 김정일이 건강이 나빠졌고 후계 체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일 정권한테 유리한 점, 핵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유리한 것 같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도 유리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13년 전보다 김정일이가 더 나쁜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더 나쁘다. 13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 이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아주 고위 간부 한 분하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대북 공작을 담당한 분, 퇴직한 분인데 다 70 넘은 베테랑인데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물었어요. 그 두 사람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더 나빠졌다. 제일 중요한 것은 13년 전에는 출구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일이는 출구가 막혔다. 13년 전에 출구는 뭐였느냐? 시장을 만들어준다. 시장을 허용해가지고 시장에서 먹고 살도록 해준다. 하는 게 출구였는데 지금 김정일이는 그 시장을 도로막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더 나빠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이 같은 결론은 그러나 결국 남한 정부의 문제다.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남한의 정부와 국민이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게 체제 붕괴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권 붕괴와 체제 붕괴는 달라요. 정권을 교체하자. 김정일을 몰아내자는 쪽으로 힘을 쓰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나 또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김대중이가 했던 식으로 망해가는 김정일을 살려내면은 또 이 기회를 놓치고 분당고착이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원래 만약 그런 회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회담에는 많은 조건을 걸어야 된다. 절대로 북한에 가서는 안 된다. 북한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면은 김대중이가 2000년 6월에 왔던 것처럼 김정일이 권위를 다시 올려 세울 것이다. 알 가능성이 있다. 절대로 북한은 그러고 대북 포주기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감안한다면은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회담이면은 그건 만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만나느냐? 만나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만나느냐? 그게 아니고 만나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오케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조금